오늘 초대 손님은 늘 낮은 자세로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국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영광스럽습니다. 바쁜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네. 너무 고마워요. 자, 우선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고요. 지금은 또 더불어민주당의 불자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제주시 을선거구가 되고요. 국회에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의원님 4월이면은 네. 제주도는 정말 한참 봄 기운이 만연하고 그렇죠. 너무너무 네. 아름다운 시기잖아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네. 제주도 자랑 좀 해주세요. 또 얼마 전에 불교 방송, 네. 불교 방송도 함께 개국을 했거든요. 지난 3월 24일 날 불교 방송이 이제 개국 준비를 하는 기념식이 이제 성대하게 열렸고요. 불교 방송 BBS가 이제 제주지사가 설립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부터 저희들이 유채꽃이 상당히 만발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벚꽃이 이제 막 곧 피어나고 있는 아름다운 또 계절입니다. 이제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한 만큼 또 제주도에 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오셔서 제주의 어떤 정취를 좀 즐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불교 방송이 네. 제주도에 개국을 하게 돼요. 네네. 제주 불교 방송 개국이 네. 제주도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에는 이제 불교가 상당히 융성해 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 방송이라든가 이제 그 불교와 관련된 언론사들이 상당히 좀 적었었고요. 네. 그리고 쉽게 또 많은 이제 불자들에게 이제 전파가 돼야 되는데 어떤 케이블 TV라든가 뭐 이런 부분 이게 제한적으로 이제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도 또 이제 어느 청취자든 쉽게 어느 곳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특히 자체 제작 편성비를 한 20%까지 이제 준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 불자들의 목소리도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 또 그리고 부처님의 이제 말씀을 이제 더욱더 쉽게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또 이 불교 방송, 제주 불교 방송을 위해서는 우리 불자들이 제주도에 있는 불자나 또 아니면 또 육지에 있는 불자들이나 많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공에 지금 이제 가입하기 운동도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에 있는 불자들도 만공에 많이 가입해서 우리가 20% 편성 비율을 30%까지 좀 늘리고 이렇게 좀 역할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4월 하면은 그냥 아름답고 멋진 그런 제주도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도 예. 있는 거고 그런 얘기 잠깐만 네. 해주시겠어요? 이제 4월 3일이 이제 원래 4.3 사건이 발생한 지 70년이 되는 70주년이 그렇군요. 되는 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1947년, 8년, 9년까지 이제 어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고 공식적으로 집계된 분들만 이제 1만 4천 명이 넘으니까요. 뭐 3만 명이 희생됐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국민의 정부에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이제 특별법이 제정돼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작업이 진행이 됐고 네. 또 이제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진상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국가 원수로서 저희 도민과 사삼 유족들에게 또 사과를 했지만 아직도 뭐 보상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 뭐 수용의 문제도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진상조사 작업도 안 돼 있어서 좀 미완의 과제로 이렇게 남겨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4.3을 완전하게 좀 해결하는 것이 이게 또 돌아가신 분들을 제대로 위무하고 또 지금 남겨진 유족들에게 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앞으로 정말 정리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잘 그런 일을 해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죠. 네. 제주 4.3 평화재단의 이사로 역임을 하고 네네, 계시는 네. 만큼 더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렇습니다. 4.3 사건하고 네. 의원님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시다고요. 네. 뭐 저 증조부라든가 증조부님의 예. 어떤 일들이 있으셨고, 네. 예. 그 증조부님과 이제 조부님께서 이제 먼저 조부님 먼저 돌아가시고 또 그 이듬해 이제 증조부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저희 할머니가 지금 계세요. 이제 올해로 98세가 되시는데 예. 시집 오자마자 아버님이 이제 3대 독자이셨어요. 네. 돌이 채 지날 때쯤에 이제 조부님이 돌아가시고 그 이듬해 또 증조부께서 돌아가시는데 상당히 좀 아픈 역사죠. 이제 아버님이 3대 독자니까 그 2살의 이제 어린아이와 함께 이제 집안을 지켜왔었던 건데 하여튼 죽음의 광풍이 이제 몰아쳤었기 때문에 그걸 견뎌낸 할머니가 계셔서 상당히 이제 고마움 또 마음 느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아픔을 또 국가가 책임 있게 해결해 나간다면 뭐 충분히 우리가 뭐 보상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뭐 4.3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대학교 학생 활동을 할 때부터 국회 내에 이제 4.3 특별위원회를 좀 만들라 이런 요구도 했었고 또 특별법 제정 운동에도 또 주역으로 참여하게 됐었고 뭐 그랬었습니다. 네. 사실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네. 그 가장 큰 틀이 울타리가 국가인데 그렇죠. 국가로부터 이렇게 가족을 잃었다는 네. 것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프시고 또 거기서 느끼는 바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가족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고향 이야기를 좀 예. 들려주세요. 제주도 어느 지역에서 나고 자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제주도의 서귀포시에 보면 남원읍 신릉리라는 곳에 동백마을이 있습니다. 네, 지금 2월 달에 이제 동백꽃이 이제 많이 피게 되는데 마을 지민로에서부터 또 마을의 중심지에까지 동백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마을입니다. 네. 거기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주로 활동하는 곳은 제주시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 제가 또 도의원을 하고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지역이 이제 제주시 을 지역이어서, 여러분들 다 가보셨겠지만 제주시 내에 있는 동문재래시장, 제주시청, 여기서부터 구자 우도까지가 이제 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이제 분과지죠. 예. 네. 수영도 잘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니에요, 못해요. 잘하지는 맞는 못하고요. 스포츠맨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어릴 때는 좀 몸치라는 얘기도 들었었고요. 네. 그런데 뭐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서 조금 성장하면서부터는 뭐 좀 이렇게 운동에도 좀 관심을 갖고 뭐 야구도 좀 하고 학창 시절에요? 예. 아니 이제 생활야구요. 예. 예. 그러면 의원님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은 어떠셨을지 제주도에서 어떻게 그렇죠. 이제 뭐 지냈을지 저는 이제 궁금해요. 제주에서만 자랐으니까요. 네. 대학교까지 제주에서 모든 걸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육지, 그리고 이제 한반도 이게 본토에 대한 그 약간의 그 신비감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87년 뭐 이제 대학 입학하고 유혈랑제 겪으면서 또 이제 본토를 바라보게 된 시각도 좀 달라지게 되고 자주 왕래를 하면서 좀 달라지는데 이 섬 안에 갇혀 있다라는 생각을 어린 시절에 워낙에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다를 바라보면서 세계가 넓다는 걸 좀 인식하게 됐었고 네. 또 이제 중산간에 보면 상당히 넓은 들판들이 있습니다. 섬이라고 하면 관광객들이 보기에는 이제 그런 들판을 잘 가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넓다라는 느낌을 못 받지만 제가 어릴 때 본 그 어린 아이의 시각에서 본 그 들판은 광활한 대륙을 보는 듯한 느낌을 그러셨을 이제 것 같아요. 가졌죠. 네. 그래서 그런 들판에서 뛰어놀고 또 그런 바다를 늘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생활했던 뭐 이런 게 상당히 오래오래 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런 그 훌륭한 아들을 두신 부모님들은 어떤 분들이셨어요? 글쎄, 저희 아버님이 이제 또 3대 독자시다 보니까 결혼을 상당히 일찍 하셨어요. 네. 독자세요? 저는 아버님이 3대 독자고 저는 이제 사형제 장남, 와, 장손인데요. 그러시군요. 네.
근데 이제 상당히 그 3대 독자이셨고 또 이제 이게 혼자 이제 할머니를 이제 모셔왔기 때문에 결혼을 일찍 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이제 그 밭농사라든가 밭일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뭐 소나무 밭을 개간해서 감귤 과수원을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쭉 생활을 해오셨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뭐 사형제가 이제 튼튼하게 자라게 되고 뭐 또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제 7명의 손주를 이제 또 보게 됐으니까 뭐 그 요즘은 제주도가 사실 굉장히 아름다운 관광지일 네네. 뿐만 아니라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싶은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이효리 보내고 씨의 오시고. 생활 이런 것들도 또 예. 보여지게 되고 도시 생활을 접고 제주도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생활은 어떠세요? 뭐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이제 그 한 뭐 일찍 오신 분들 한 10년 전부터 오신 분들 있고 뭐 5년 전 최근에 또 오신 분들 계시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착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준비를 치밀하게 하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가 또 이제 좋은 일자리가 있는 사람 또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과 이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잘 정착하시고 또 이제 공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니까 만족하는 그런 생활들을 하시는데 그냥 이제 거기 공기가 좋고 뭐 관광지고 뭐 이렇게 큰 생각 없이 뭐 내가 여기 있는 재산을 좀 정리하고 내려가서 이렇게 좀 투자해서 이렇게 좀 하면 사업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거꾸로 다시 또 역이민을 합니다. 네. 다시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철저하게 사전 조사하고 그리고 내가 제주에 가서 뭘 가지고 생활할 것인지 그런 게 분명하지 않으면 정착하기 어렵고요. 또 특히 그 마을 단위 제주도는 이제 작은 소규모 마을 단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을 주민 현지인들과 이 공감 능력을 좀 갖추지 못하면 상당히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를 잘 그렇죠. 해야 예. 꿈을 이룰 수 있는 거겠군요. 그렇죠. 네, 네. 꿈을 이루려면 준비를 잘해라. 예. 저도 실은 얼마 동안이라도 제주도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또 사실 이렇게 날씨가 좋아지거나 조금 여유가 생기면 제주도 갔다 올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유명하진 않지만 제주도에 가면 꼭 가봐야 할 곳. 의원님께서 아시는 특별한 곳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곳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일단 뭐 일반적인 곳을 보면 저는 한라산을 먼저 가장 추천을 하고 싶고요. 네. 한라산 정상, 근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제 한 10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또 건강한 체력이 못 가지신 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한라산을 한 번 또 올라갔다 오면 이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봉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느낌 그리고 그 한라산 백록담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그리고 바다 그리고 하늘의 구름을 보면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갖는 게 좋다고 보고요. 또 올레길을 걸으면서는 이제 바다의 풍경을 마음껏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제주의 문화와 역사를 또 보고 싶으면 저는 제주 돌문화공원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꽤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뽑는 최고의 관광지, 최고의 가볼 만한 곳은 단연코 제주 돌문화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돌문화공원. 예, 네. 예, 예. 그 위치가 어디쯤 돼요? 제주시 조천읍 아마 규례리 인근에 있는데요. 네. 거기에는 이제 제주도의 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형상과 그리고 그와 관련된 또 갤러리가 있고 또 그 돌과 관련된 옛날 이제 초가집 예.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형상들이 상당히 이국적이면서도 또 이제 이 제주도적인 어떤 느낌을 좀 충분히 느낄 수가 있고요. 또 그 옆에 숲도 너무 잘 조성되어 네.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외국 친구들이 보고 네.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게 세계에 이런 네. 훌륭한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런 얘기들을 그래요?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의 큰 보물인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예. 그 돌문화공원의 가치는 계속 저는 커질 거라고 봅니다. 예. 잘 좀 지원하세요. 그래야 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께서는 제8대, 제9대 네.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의원을 지내셨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어떻게 정치의 뜻이 네. 있으셨어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4.3과 관련된 일이 있는데요. 4.3. 가족 이제 일이다 보통 이제 보니까요. 학생회 활동하고 학생운동을 하게 되면 뭐 이게 뭐 반대한다, 뭐 이제 뭐 투쟁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총학생회장을 지냈는데 그때 한 일이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도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국회 내에 4.3을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청원서를 제가 대표로 써서 네. 그 서명운동을 받아서 이제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이 시발이 돼서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에서 이제 4.3 특별법이 제정이 됐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거는 제도를 바꾸는 거로구나 하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국회의원 보좌관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또 도의원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죠. 또 근데 도의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조례로만은 이제 세상의 변화를 크게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법률의 제정, 개정을 통하지 않으면 또 예산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들도 그렇죠. 많이 있어서 예. 그러면 법률을 바꿀 수 있는 위치에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또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시고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존경도 받으시고 그런데 그 홈페이지인가 거기에 의원실에 차 한 잔하러 오십시오. 네, 이런 네. 초대 글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네. 아무 때나 가도 차 한 잔 마실 수 있어요? 네, 일단 뭐 근무할 때는 누구든지 이제 오면 차를 네. 좀 드릴 수 있고요. 왜 그 왜 드실까? 글귀를 써놨냐면 그래도 이제 의원실을 방문한다는 것 그게 여의도에 있는 의원실이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지역 의원실이든 어디든 이제 오실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가볼 때 다 가봐서 안 되는 걸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가시는 네, 동사무소도 가보고 또 어디 뭐 시청도 가보고 또 어디도 가보고 가보라는데 다 가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름아름 찾아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그냥 사무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분의 어떤 아픔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차 한잔 하면 그 아픔을, 그 속상함을 일단 토로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은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차 한잔 하시면서 뭐 그게 이제 법률을 법률 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어떠한 역할도 못하고 듣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또 더 전문적인 부서를 기관을 안내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정말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그냥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애로사항도 보시고 다 그럴 텐데 또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와 장소를 마련해 놓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하게 하고 굉장히 바쁘시겠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은 누가 내 말을 들어주는 것만이라도 정말 큰 위로가 되거든요. 이렇게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참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많이 기울이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고 어떠세요?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의원 활동하시면서 가장 큰 성과, 가장 큰 보람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까요? 아직은 이제 어떤 일일까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되지는 않았지만요. 아까 이제 말씀 중에 4.3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좀 내가지고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이제 논의 중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크게 보람 남았던 것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대표 발의한 게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률안을 좀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너무 사교육비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좀 들이고 있고 또 이제 어떤 취업이나 또 어떤 진학 시에 그 학벌에 의한 그런 차별적 대우를 워낙에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업이나 진학의 과정에서 출신 학교를 이렇게 명시하지 않도록 이게 하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돼야 어느 지역에서 공부를 하든 서울에서 공부를 하든 지방에서 공부를 하든 또 어느 대학을 지방의 대학을 나왔든
아니면 서울 대학을 나왔든 차별받지 않고 서로 동등하게 능력을 가지고 이제 대우받는 이런 사회가 좀 예.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두 가지 방법을 대표 발휘한 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대대로 그 고민들을 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좋은 안들도 내시고 다 그렇게 해가면서 이제 내려가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또 그 업무들을 이렇게 맡으셔서 애도 많이 쓰시고 그러는데 제주도의 그 한간에 이제 들리는 일반적으로 들리는 소문 중에 개발 문제에서 문제점이 없으신가요? 개발이 이제 과도하게 많이 됐죠. 이제 지난 시기 과정에서 많이 돼서 이제는 이제 1,500만 명이 이제 1년에 제주를 방문하는 다녀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돼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통 체증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또 쓰레기는 또 과도하게 또 많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생활 하수도 이제 더 많이 생기는 그런 거고 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지어는 이제 총량제를 좀 도입해야 된다. 그래서 적정수의 관광객 그리고 적정한 양의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총량제를 좀 도입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속 가능한 제주도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적절하게 보존 중심의 그런 전환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개발이나 과도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규제를 합리화 좀 해야 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는 규제를 계속 풀어줬거든요. 풀어주면서 투자하세요, 들어오세요 그렇죠. 뭐 이런 정책이었지만 근데 이제 그 성장에 일정한 분기점이 도달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는 관리 방향으로 가야 돼서 좀 보다도 지속 가능해야 우리 다음 세대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치고 힘들 때 제주도에 와서 잠깐이라도 힐링이라도 얻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들도 누려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고려하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를 위한 현재 우리가 아니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선 정말 천혜의 그 아름다움이 유지돼야 되고 제주도가 맞아요.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유지가 돼야 되겠고 그것이 좀 더 맞게 자연에 맞게 개발이 되고 뭐 꾸며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관광객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주도면은 사시는 분들의 생활터인데 사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렇죠. 근데 관광은 이제 관광하러 갔는데 거기서 가갖고 어떤 지켜야 할 도리라든가 그렇죠. 예의라든가 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바뀐 게 예전에 이제 관광 개념이었다면 그냥 관광지에 가서 둘러보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요즘은 이제 힐링하러 가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제 받은 스트레스를 가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이제 올레길도 걷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현장에 이제 접근해서 같이 보기도 하고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주민들과 접촉하는 시간과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그 유채꽃이 예쁘게 폈다고 해서 가서 무턱대고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근데 유채는 유채 씨를 만들어내는 유채 기름을 만들어내는 농작물이라는 개념을 관광객들은 잘 못 갖지 않습니까? 네. 깜빡하죠. 또 예를 들어서 귤밭을 보면 귤밭에 귤 들어가서 따먹어요. 따 먹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사진을 찍거나 이제 이런 행위는 꼭 사진 촬영이 허용되는 팻말이 다 있거든요. 그럼 그건 팻말이 부착된 곳에서만 해주는 그런 배려가 있고 그리고 제주의 자연을 진짜 내가 이제 이번에 제주를 와서 2박 3일 동안 올레길을 걸었다고 생각하면 그 신발에서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 내가 이게 걸어가는 이 길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게 되면 훼손될 것을 염려해서 조금은 살짝 걷는 이런 그 배려도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와서 또 걸을 곳인데 맞아요. 함부로 훼손하면 안 아주 되잖아요. 의미 있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주도에서 지켜야 될 에티켓도 지키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는 우리 모두에게 힐링의 지역인데요. 의원님 개인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힘들고 지치실 때 어디에서 위안을 받으시는지요? 누구에게서 기대시는지 궁금해요. 우선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뭐 혼자 좀 있어 보는 건데요. 근데 혼자 있기 가장 좋은 곳은 또 사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가끔 1년에 이제 한두 번 정도
한 4박 5일 정도 이제 좀 혼자 좀 떠나서 좀 쉬면서 마음을 좀 새롭게 되돌아보고 좀 안정을 찾고 그러면 좀 힐링이 좀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가족이 이제 소중하고 중요한데 또 가족도 항상 지쳐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가족이 힘이 되는 건 기반은 맞지만 내 몸 스스로를 다시 힐링시키는 거는 스스로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사찰에 가서 이제 마음 정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쉬시는 게 아니네. 계속 생각하고 계속 이제 국회의원까지 되시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와 우리 이제 국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네. 펼쳐가시고 그러는데 네. 그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는 중에 가장 어려운 점 같은 건 뭘까요? 글쎄요, 뭐 이게 쉬기가 어려워서 이게 뭐 저는 휴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상적인 정치활동 여의도에서는 이제 주중에 이제 이루어지고 또 주말에는 지역구 관리를 통해서 이제 지역구에서 계속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에 어떤 그 어려움이 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정치 활동에서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급하게 되면 지금까지 이제 과거 세대는 그래왔잖아요. 효율성을 이제 그렇죠. 쫓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약간의 아픔을 감수해야 돼. 약간의 소수 의견은 묵살해도 돼. 이게 뭐 사회적 합의처럼 그렇게 돼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데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또 여전히 어떤 하나의 법률이 개정되거나 제정될 때 거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이게 법률의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극소수를 위한 어떤 법률적 보호를 해주고 싶은데 그게 오히려 또 사회적 다수에게는 약간의 부담을 또 지우게 되는 그럴 수 거죠. 있죠. 비용의 부담이라든가 예, 이제 예. 또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소수와 다수의 어떤 공감을 이뤄낼 수 있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초선 의원이신데 그렇죠. 선배님들의 도움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네. 가장 멘토가 되는 선배님이 있으시다면 누구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이제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 이제 김근태 전 의장님의 이제 정치에 입문하는 모습 그리고 또 정치 활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좀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해왔고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제 많은 국민들이 뭐 민주주의자 김근태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 또한 이제 그분이 걸어왔던 길에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정치 활동 그리고 민주주의와 복지가 좀 더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 이제 그런 일들을 잘 이제 수행하고 세우고 하시기 위해서는 주변에 그런 일을 잘 하시는 정치가들에게는 참모들이 많이 있대요. 좋은 참모들이. 오 의원님께서 글쎄요, 뭐 어떠신지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이제 국회의원 초선이어서 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좋은 친구들 그리고 뭐 선배들 학계에 계신 분들이나 또 운동하는 친구 뭐 또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프로 선수를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을 보면 이 프로라는 게 뭔가를 제가 직접 이렇게 보게 되는 경험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프로가 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잖아요. 정치적인 그렇죠. 프로가 되기 위해서 아나운서 프로시죠. 프로가 되기 위해서 서로 다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제 하면서 이게 오는 건데 동물적인 감각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 선수에게서 느끼는 네. 스스로 몸을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현상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게 동물적인 감각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
이런 타입의 또 친구들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창이 좀 더 넓어지는 느낌? 네. 네. 제가 두루두루.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더 넓어지는 느낌? 네. 그런 친구들도 몇 명 있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야, 같아요. 야, 예,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 네, 느낌을 네. 갖는다는 건 네. 어떤 공부가 필수적으로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그런 봄과 느낌을 갖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운동선수로서의 이해도 예, 있으신 것 같고. 굉장히 공부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요. 프로를 쫓아가려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불자 회장으로 지금 네, 계신다고요? 예, 그렇군요.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불자회라는 게 이제 그 불자 의원들의 이렇게 모임입니다. 17대 때도 있었고요.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이제 당대표 하시는 추미애 의원께서 이제 그때 불자회장 아, 그러세요? 예, 하셨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네, 불자세요? 불자시죠. 한 15명 정도 이제 우리 당 내에만 그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거는 우리가 또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좀 앞두고 이게 불자를 드러내는 그 정치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자체가 그래요. 예. 이제 불자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 그래요. 이게 불자를 좀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생각을 했고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너무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전통 문화와 이제 또 이런 어떤 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수성이 있거든요. 이게 어릴 때는 우리가 갖고 있던 문화유산을 어떻게 또 다음 세대에 또 전수하기 위해서는 불교를 또 잘 아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잘 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많은 국민들이 또 불교에 또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게 이제 불자된 도리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제 포교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불자들끼리 또 전통 그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또 방법에 대해서 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좀 하기 위해서 재가동을 좀 한 거고요. 근데 요즘은 약간 좀 뜸했습니다만 또 새롭게 왕성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가 더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선물 시간에 네네. 초대 손님에게 여쭙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인생 살아오시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 선물 중에 선물. 네. 혹시 있으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하고 여쭤보거든요. 네. 어떤 선물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뭐 특별히 제가 가져올 게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손에 지금 낀 이걸 좀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렇게 한번 네,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좀 늘 끼고 보여주세요. 다닙니다.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요? 천태종 총무원장 스님인데요. 천태종 총무원장 예, 스님. 충광 스님, 충광 스님. 예, 네. 충광 총무원장 스님께서 주신 거고 제가 이제 뭐 천태종 좀 다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신도회장만도 제가 한 10년째 하고 있어서 지금 올해 몇 해 전에 원장 스님께서 이 좀 불자임을 알리면서 좀 다녀라. 불자 의원으로서 또 행동을 또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근데 메시지가 있었죠. 이렇게 이제 네.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뭔가 늘 예. 나는 그렇지 하는 마음을 가져요. 예, 그렇죠. 부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나 생각하게 예, 하고 예. 또 나 지금 현재 삐뚤어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참 묘한. 이게 또 이게 예. 집 나오다가 이게 안겨 있으면서 허전하잖아요. 예. 그럼 다시 되돌아가서 또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주도에도 정말 아름답고 많은 사찰들이 있고요. 불심 깊은 불자님들도 많이 있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언제부터 이렇게 신화 활동을 시작하셨는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뭐 어릴 때는 이제 어머니 따라서 뭐 이제 쭉 이제 다녔죠. 네. 저희들은 이제 좀 태고종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예. 어릴 때는 이제 태고종만 좀 다녔었고 거기는 이제 뭐 제를 뭐 지낸다거나 뭐 이런 게들 많았어요. 네. 민간 신앙과 또 이제 결합된 그런 네, 집도 네. 있고요. 좀 더 지나서는 이제 또 조계종에 이제 또 다니게 되고 또 우연한 기회에 또 천태종도 다니게 되고
제가 살고 있는 제주시에 보면 삼양의 원당봉이라는 봉이 있습니다. 오름인데요. 예. 이 오름이 좀 특이한데요. 3대 종단인 조계종, 천태종, 그 다음에 태고종, 네. 이 전부 다 있습니다. 아, 절이 예. 세 개. 네. 그래서 이제 불탑사, 문강사, 원당사 네. 이렇게 종단별로 절이 있는 그 특이한 그 원당봉인데요. 나중에 제주도 가실 기회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네.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갈 기회 있으면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의원님께서는 후손을 위해서라는 말씀을 아까부터 많이 하셨어요. 네네네. 정말 후손을 위해서 생각을 하시면 현재 자신에게도 충실하고 이런 그렇죠. 일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되셔서 네. 많이 포기 좀 하세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네. 법명은 있으시다고요? 법명. 네, 포우라고. 포우. 예, 포우라고 하는데요. 이게 소처럼 좀 묵묵하게 네. 부처님의 자비심을 이제 이렇게 많이 펼쳐라 하는 뭐 뜻으로 제주도에 있는 모 스님께서 네. 지어주셨습니다. 네. 포우. 예, 예. 네. 아주 특별한 제주도에는 분이요. 일만 스님이라고요. 제주 시내에 있는 법룡사 주지 스님이시는데 네. 그분께서 좀 지어주셨습니다. 어울리세요. 네, 이렇게 불자 정치인으로 살아오시면서 나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 불교의 10계명 중에 이렇게 불립좌라는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권력을 위해서 서지 말고 욕심을 위해서 앉지 말라라는 이제 그런 뜻이 있던데요. 저한테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네. 싶고 또 제가 꼭 지켜야 될 게 아닌가 싶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불립좌. 예. 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의원님의 좌우명이라고 해도 네, 뭐 될까요? 그렇게 네.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네. 앞서 멘토 얘기도 말씀해 예, 주셨어요. 고 김금태 의원님께서 예, 이제 예. 멘토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마도 예. 그 어떤 젊은 정치 지망생들은 예. 오영훈 의원님을 이렇게 네. 멘토로 삼고 싶다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런 후배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고 그러니까 싶으신가요? 아마 아직은 좀 이른 감이 있지만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저는 꿈을 꾼다는 것은 누구나 꿀 수 있고 어떤 꿈이든 꿀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5년 단위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이게 꿈이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게 되면 그럼 5년 후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있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5년 후에 나의 모습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까지 성장했을까?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를 상상해 보는 거죠. 또 그 5년이 지나면 다시 또 5년을 이후를 또 그려보고 그래서 꿈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꿈을 그리다 보면 현재의 생활을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현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꼭 해야 할 여러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쌓이고 있으신 것 같아요. 큰 계획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에 뭐 최선을 다하는데요. 근데 뭐 제가 이제 정치를 시작한 이유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고루 행복한 삶을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의 변화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싶다는 생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뭐 이게 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약간의 또 다른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 목표 자체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패션만큼이나 정말 유행보다도 앞서가는 감각적이시죠. 예. 멋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모처럼 BBS를 통해서 불자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불교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끌어 나가야 하고요. 그렇지만 보다 많은 불자님들의 동참이 없다면 쉽지 않은 길이 될 것이고 또 그 미래는 다가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진솔하고 따뜻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국민들 앞에서, 국민들 가까이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멋진 정치인이 되시기를 저희들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